언제부터였더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1층 네일샵 안을 힐끔거리게 된 게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집주인 아줌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이 번쩍 뜨였었죠. 나이는 45이라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오히려 20대 특유의 풋풋함 대신 잘 익은 와인처럼 농익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손님을 대할 때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러다가도 문 밖에 저와 눈이 마주치면 지어 보이는 그 우아한 미소까지. 와, 저런 여자는 과연 어떨까? 사실 제가 또래 여자를 꽤 만나보았지만 절 만족시켜주는 여자는 없었거든요. 뭔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미쳤어요. 제가 좀 많이 거친 편이었으니깐요. 그래서 경험 많은 연상녀와의 무언가를 한참 꿈꾸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주인 여자가 하필이면 딱 제 스타일이었죠. 문제는 저는 30, 사장님은 45, 넘사벽 나이 차이였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짝사랑은 멈출 수 없었네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데 띠링 전화가 울리더군요. 발신자는 주인 아줌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월세를 밀렸나? 아니면 제가 너무 시끄럽게 굴었나?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어요. 여보세요, 아줌마.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 창식 씨, 집이에요? 다급함이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네, 집인데요. 그럼 잠깐만 내려와 줄래요? 샵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창식 씨, 공대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공대 출신.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지?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거리는 느낌이었죠. 이건 기회다 싶었네요. 네, 맞긴 한데 일단 내려가 볼게요. 쉬고 있는데 정말 미안해요. 오늘 마침 주말이고 휴가철이라 그런지 아는 사람들은 다 연락이 안 돼서요. 부탁할 데가 창식 씨밖에 없네요. 아, 네.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할 일도 없는데요. 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후다닥 옷을 꿰어입고 1층으로 향했어요. 네일샵 안은 에어컨이 꺼져 후덥지근한 공기로 가득했고 사장님은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어떻게 예약 손님은 계속 오는데 걱정 말라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가게 구석에 분전함을 열었죠. 역시나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거든요. 한여름이라 전기 사용량이 많아 떨어진 것 같았어요. 차단기를 다시 위로 올리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에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에어컨이 다시 생명을 찾았죠. 어머나 세상에. 고마워요. 창식 씨. 은옥 사장님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각수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어깨가 으쓱 올라갔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또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쿨한 척 한마디 던지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네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창식 씨. 미안해요. 또 전기가 나갔어요. 이번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오더군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공구 박스를 챙겨 들고 다시 1층으로 향했죠. 가게 안은 아까보다 더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제서야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게 구석에 전에 없던 큼지막한 스탠드형 에어컨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 에어컨 새로 들이셨어요? 원래 벽걸이 아니었나? 어머,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약해서 큰 걸로 바꿨는데. 빙고, 원인은 저 녀석이었죠. 용량이 큰 놈으로 바꾸면서 차단기, 분배를 새로 하지 않아 과부하가 걸린 거였거든요. 이건 차단기만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에어컨 전용으로 차단기를 하나 새로 달아줘야 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지는 걸 보니 또다시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럼요. 공대 출신이잖아요. 능숙하게 공구를 꺼내 들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땀이 비오듯 흘러 티셔츠가 등에 착 달라붙었지만 오히려 좋았거든요. 사장님 앞에서 제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절호의 기회였으니깐요. 1시간쯤 낑낑댔을까. 드디어 분전함 안에 에어컨 전용 차단기를 깔끔하게 설치하고 배선 작업까지 마쳤죠. 자, 이제 됐습니다. 에어컨 제일 세게 틀어보세요. 어머나 이제 보니 창식 씨 진짜 기술자네. 못하는 게 뭐야. 정말. 그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젖은 물수건을 가져와 제 이마의 땀을 닦아주더군요. 예상치 못한 스킨십에 숨을 멈췄죠. 그녀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했거든요. 은은하게 풍기는 그녀의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고요. 창식 씨, 이거 고마워서 어쩌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고맙긴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죠. 보답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녀가 곤란하다는 듯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에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네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로요. 그때 그녀의 눈이 장난기 넘치게 반짝이더군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녁 먹고는 예약 손님 없으니까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네? 내일이요? 순간 김이 살짝 새더라고요. 저녁 식사나 술 한 잔 같은 좀 더 사적인 데이트를 기대했던 마음이 멋쩍어졌거든요. 괜히 설레랄 쳤나 싶었죠.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어머, 요즘은 남자분들도 관리 많이 해요. 뭐 특별히 색을 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손톱 주변 정리만 깔끔하게 해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특히 창식 씨처럼 손 쓰는 일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아, 네, 그러죠. 솔직히 그녀를 막 미친 듯이 짝사랑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녀에게 이성으로서 꽤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였죠. 나이 차이를 떠나서 그냥 여자 박은옥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으니깐요. 그녀와 단둘이 그것도 그녀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저녁 약속 대신 네일 케어 약속을 잡았네요. 저녁 8시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샤워를 마치고 가장 깔끔한 티셔츠를 골라 입었어요. 괜히 손을 몇 번이고 씻었고요. 손톱 밑에 낀 때는 없나, 거스러미는 없나 살피며 혼자 끙끙댔거든요. 곧 전문가의 손길에 맡겨질 텐데도 괜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유난을 떨었네요. 띠리링. 휴대폰이 울렸어요. 창식 씨. 나 정리 다 끝났는데 지금 내려올래요? 네. 금방 내려갈게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1층으로 향했죠. OPN이라고 쓰여있던 네온사인은 꺼져 있었고 가게 안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손님들로 북적대던 활기찬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작업대 위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이제 영업장이 아니라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아늑한 비밀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편안한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낮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다른 한결 부드럽고 나른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어요.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손님용 의자였어요. 마주보고 앉자. 우리 사이의 거리는 겨우 테이블 하나를 둘 정도였죠.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손 한번 줘봐요. 제가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자 그녀가 부드럽게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손이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잡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손끝으로 쏠리는 기분이었네요. 어머, 손이 엄청 크네. 그리고 고생 많이 한 손이네. 그녀는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어보며 말하더군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자, 시작할게요. 아프거나 이상하면 바로 말해요.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니퍼와 푸셔, 파일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손톱이 갈리는 소리, 딱딱한 큐티클이 정리되는 감각이 생경했거든요.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한 것 같기도 한 기분에 몸을 살짝 움찔거렸죠. 어머, 간지러워요? 아, 아뇨, 괜찮습니다. 긴장 풀어요. 그냥 나한테 맡기면 돼요. 그녀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정말 마법처럼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죠.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은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벌써 15년도 넘었네. 29. 꽤 어린 나이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내 손 꾸미는 게 좋아서 취미로 배우다가 이게 내 길이구나 싶어서 아예 가게를 차렸죠. 그녀는 제 손톱에 영양제를 바르며 말을 이었고요. 사람들이 내 손길을 거치고 나서 자기 손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 표정이 너무 좋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물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하게 되네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그저 예쁘고 세련된 여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 일을 사랑하는 프로의 모습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죠. 혼자서 가게 운영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의 손길이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멈칫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힘들 때도 있죠. 그래도 혼자가 편할 때도 많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다시 제 손을 매만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혼한 지는 5년 좀 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하는 듯 잔잔했어요. 다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속은 고물대로 곪았었거든. 매일같이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어느 순간 깨달았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갉아먹는 지옥이구나. 스탠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다 정리했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롯이 나 자신한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 가게도 이 집도 다 내 힘으로 다시 일군 거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 손에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죠.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녀의 사생활을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녀는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남의 여자가 아니었죠. 저와 같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혼자인 여자였거든요. 자, 다 됐어요. 어때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제 눈앞에 들어 보였어요. 거칠고 투박했던 제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고 단정해져 있었죠. 저는 제 손을 보는 둥 마는 둥 그녀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네요. 이혼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일궈낸 여자. 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여자. 그 모습이 미치도록 섹시하게 느껴졌거든요. 저 사장님,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겨 나오더군요. 네, 창식 씨? 이제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 대담한 도발에 잔잔했던 가게 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30살 평범한 미혼 직장인입니다.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지낸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정신없이 서울로 상경해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 사는 온기가 그리워 참 외롭더군요. 그래서 각종 모임이다, 소개팅이다, 채팅 어플이다 가리지 않고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사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하지만 제 월급, 제 상황에서 그런 여자를 골라서 만난다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됐죠. 이후부터는 일단 만나나 보자라는 식으로 여러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왔어요. 주말마다 KTX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단 지금 제가 사는 이 동네 근처에 마음 터놓을 지인을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현실적이었으니깐요.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여자를 만나다 보니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었죠. 아, 제 성향에는 연상녀가 훨씬 더 잘 맞는구나 하고요. 그때부터는 30대, 특히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주로 만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혼녀가 부담 없고 즐기면서 만나기엔 딱 좋았거든요. 결혼에 대한 압박도 없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봐서 그런지 웬만한 어리광이나 투정은 너그럽게 받아주더군요. 특히 제가 좀 특이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줌마들은 제가 원하는 걸 웬만하면 다 맞춰줬어요. 서로의 욕구에 솔직하고 복잡한 감정 소모 없이 깔끔한 관계가 가능했죠. 그래서 좋았어요. 그러다 3년 가까이 살던 곳에서 지금 사는 이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됐네요. 그리고 제 인생에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죠. 새로운 집주인은 4층에 살면서 1층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첫 만남부터 제 심장을 제대로 후벼 파더군요. 15살이나 연상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고 그 순간에는 그저와 저런 여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애프터스쿨의 유희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닮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몸매가 라인이 딱 유희를 빼닮았더군요. 레깅스나 스키니진을 입었을 때 그러나는 탄탄한 꿀벅지와 잘록한 허리, 군살 하나 없는 늘씬한 몸매. 와, 40대 아줌마가 어떻게 저런 몸매를 유지하는 거지? 그야말로 개쩐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그 순간부터 제 레이더는 오직 1층 네일샵에 고정됐고요. 그때부터 저의 은밀한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일부러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갈 때마다 1층 네일샵을 유심히 살폈죠. 손님의 손톱을 다듬어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 잠깐 틈이 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TV를 보며 쉬는 모습. 예약이 없어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살짝 미소 짓는 모습. 그녀의 모든 일상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보면 볼수록 뭔가 저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기분이랄까? 그냥 단순한 성적 끌림을 넘어서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지는 강력한 끌림이었거든요. 그렇게 3달 넘게 혼자만의 시선을 보내며 애를 태우다가 차단기를 고쳐준 그날 이후 우리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차단기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마주칠 때의 인사는 한결 자연스러워졌고 그녀는 가끔 총각, 더운데 이거 마셔요라며 시원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죠. 그녀의 작은 호의 하나하나에 저는 마치 대단한 시그널이라도 받은 것처럼 혼자 설레발을 쳤거든요.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와 씻으려던 참에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더군요. 창식 씨, 시간 되면 샵으로 내려와요. 심장이 쿵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또 전기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부탁? 온갖 상상을 하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1층 네일샵으로 내려갔죠. 가게 안은 마지막 손님이 갔는지 조용했고
그녀는 혼자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여기 앉아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손님용 의자였죠. 영문도 모른 채 자리에 앉자 그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톱 많이 길었네. 네. 저번에 말했잖아요. 손톱 손질 서비스로 해준다고요. 아, 저는 그날 하루만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녀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니요. 창식 씨 손톱은 앞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말이었는데. 앞으로 2주에 한 번씩은 꼭 내려와요. 알았죠? 그녀의 당돌한 선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뭐 거의 반강제적인 데이트 신청 아닌가 싶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계속해서 공짜로 받을 순 없죠. 괜찮아요. 우리 집에 평생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기 문제 해결해준 대가로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동안만큼은 창식 씨 손톱 저한테 맡기세요. 성심성의껏 관리해드릴게. 그녀는 제 반론을 가볍게 묵살하고는 익숙하게 공구를 꺼내 들었네요. 이미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파일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죠.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오밀조밀한 콧날. 스탠드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여자보다도 관능적이었거든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스칠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손끝으로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신세를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갚아야만 이 관계를 더 진전시킬 명분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저기 사장님. 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제 단호한 말투에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사장님이 제 손톱 손질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술 한 잔 살게요. 어때요? 제안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건 사실상 데이트 신청이었으니깐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죠. 술이요? 네. 가볍게 맥주 한 잔해요. 바로 옆에 치킨집 있잖아요. 뭐, 나야 상관없지만 총각이 아줌마랑 술 마시는 거 괜찮겠어요? 그녀가 툭 건진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서울에 친구가 없어서 같이 술 마셔줄 사람도 몇 없거든요. 이건 반은 진심이고 반은 그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작전이었죠. 제 말에 그녀는 결국 후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알았어요. 그럼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술자리가 성사되었네요. 그녀가 제 손톱에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발라주는 동안 저는 이미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그녀와 무슨 얘기를 나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죠. 네일샵 바로 옆 동네 치킨집은 평일 저녁이라 한산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하지만 시원한 생맥주가 나오고 짠하고 잔을 부딪히자 어색함은 금세 녹아내렸어요. 아, 시원하다. 역시 일 끝나고 마시는 맥주가 최고야. 그녀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맥주를 들이켰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창식 씨는 서울 생활 힘들지 않아요? 혼자 지내려면 외로울 텐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힘들죠. 특히 주말에 혼자 방에 있으면 현타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만나고 다녔어요. 모임도 나가고 소개팅도 하고. 어머. 그래요? 여자친구는 없고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슬쩍 그녀의 이야기를 꺼냈죠. 사장님은 늘 밝아 보여서 고민 같은 거 없을 줄 알았어요. 제 말에 그녀는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나도 밤에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술 기운이 오르자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혼 후 느꼈던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넘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인생이 실패한 건가? 매일 밤 울기만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뿐이지.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도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네요. 특히 이렇게 밤에 혼자 술 마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죠. 사장님, 네. 앞으로 술 친구 필요하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해요. 다른 건 몰라도 술 친구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활짝 웃었어요. 고마워요. 창식 씨. 그럼 앞으로 자주 불러도 돼요? 네. 언제든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자주 만났어요. 손톱 관리는 그저 핑계였고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술자리로 이어졌죠. 그녀의 가게에서, 동네 술집에서, 때로는 제 방에서요.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그녀, 박은옥이라는 여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밤, 그날도 우리는 그녀의 가게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깊고 진득했죠. 와인병이 거의 비어갈 때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사장님이 아닌 누나라고 불렀네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더군요. 저 누나 좋아해요. 드디어 제 마음을 고백한 거였죠.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누나만 보였어요. 나이 차이 나는 거, 누나가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누나 옆에 있고 싶어요. 술 친구 말고 남자로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와인잔만 천천히 돌리고 있었죠. 거절의 의미일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요. 그냥 잊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더군요. 나도 창식 씨가 그냥 동생으로만 보이진 않았어요. 나지막이 흘러나온 그녀의 목소리였죠. 나 같은 여자 괜찮겠어요? 상처도 많고 나이도 많은데 누나라서 좋아요. 지금의 누나라서 좋은 거예요. 제 대답에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나도 창식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네요. 15살의 나이 차이, 세상의 편견,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아줌마에 대한 로망은 한 여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